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와 연구소 등 7곳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제재에 나섰습니다.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했던 이유에서인데요. 미국 상원도 중국 견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반응을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이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워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들을 제재하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모기가 무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체 연구 개발을 위한 동기만 부여할 뿐이라며 별것 아니라는 것인데요. 환구망 등 중국 매체들은 미국의 이번 제재는 중국과 경쟁해서 자신을 지키려는 미국의 지도 이념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제재에도 중국 기술 기업들은 오히려 큰 성과를 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슈퍼컴퓨터 업체들이 중국군의 슈퍼컴퓨터 제작, 또 중국군의 현대화 노력, 대량 살상 모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사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 업체와 거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도 이른바 전략적 경쟁법이라고 붙인 대중 견제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280여 쪽 분량의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는가 하면 중국의 초음속, 탄도, 순항미사일 확보를 모니터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또 중국의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대응해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당국의 의지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 그런데 크게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14억 명 인구의 40%를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원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포스터가 줄줄이 내걸렸고요. TV와 신문을 통해서도 백신을 맞으라는 광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쇼핑 쿠폰 등의 각종 당근책까지 내놓으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만 명가량이 백신 접종에 나서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의 경우 8일 기준 접종률이 50%를 넘겼습니다. 다음 달 말쯤이면 베이징의 접종률은 7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국 내 백신 공급 물량이 접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백신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기존 3주였던 1회차와 2회차 접종 간격에 대해 최대 8주 안에만 접종하면 된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 이렇게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자축하고는 있습니다만 미얀마 접경 지역에선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고위직 관리가 해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윈난성의 미얀마 접경 지역 루이리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윈난성 기율검사위원회 등은 루이리시 당서기 궁원준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과 직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내 지위를 해제하고 2급 조사연구원으로 강등했습니다. 방역 업무 중에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시정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윈난성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미얀마 접경 지역 루이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고위험 지역이 되면 주민들은 해당 지역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대중교통 운행 중단, 또 주민 감염 여부 전수검사 실시 등으로 통제가 강화됩니다. 지역 방역당국은 루이리시 주민 3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고 동시에 핵산 검사도 반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소식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에서는 반중 정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 이 정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NS 트위터에서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반중 감정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오성 홍기가 발로 밟히거나 불타고 있고요. 미얀마 군부 지도자 사진과 함께 불태워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중국계 공장들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는 군사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촉구하는 글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 동참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곤 시민 6명이 국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군경에 잡혀갔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중국과 군부가 한패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미얀마 군부뿐 아니라 중국과도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일 기준 누적 사망자가 600명을 넘었고요. 이 중 어린이 피해도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그동안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네, 일단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3대 지지와 3대 회피 등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미얀마 내부에서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고 내정 불간섭 원칙 속에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아세안 지도자 특별회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것이고요. 유혈 사태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 악화를 막고 또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개입에 반대하며 외부 세력의 선동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반중 감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 부담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최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온 민주진영 임시정부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 측 인사와 접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악화하는 유혈 사태 속에서 중국 정부가 향후 군부와 민주진영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